저의 경우 두 번째 행복의 정의에 입각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특히 우리의 고객인 젊은 친구들이 자신만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더 나아가서 산업적으로는 음악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음악 산업을 발전시켜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저와 우리 빅히트가 이뤄내는 게 저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레이블 부문 CEO이자 프로듀서 방시혁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몇 년간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저희 빅히트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맞는 내용과 오해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빅히트에서 크고 작은 발표를 쏟아내다 보니 도대체 빅히트는 어떤 회사이고 뭘 하려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알리는데 너무 소홀했던 게 아닌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회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1년에 2번은 시간을 내서 잘 설명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설명회를 Big Hit Corporate Briefing with the Community, 공동체와 함께하는 빅히트 회사 설명회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말 그대로 빅히트의 철학은 무엇인지, 그걸 기반으로 뭘 해왔고 뭘 하려고 하는지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해의 3분의 2가 지나고 9월이 코앞입니다. 바쁘게 달려온 상반기, 빅히트와 빅히트의 아티스트들은 최고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그래미 시상식 참석을 시작으로 LA, 뉴욕, 시카고, 런던, 파리 등을 돌면서 스타디움 투어를 마쳤고 미국 빌보드 어워즈에서 탑 듀오 그룹 수상의 영광을 거머쥐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국내 매체로부터는 21세기 비틀즈라는 찬사도 들었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3월 성공적인 데뷔 이후 미국 6개 도시에서 성황리에 쇼케이스를 마쳤습니다. 데뷔 2달 만에 해외에 진출하면서 글로벌 슈퍼루키라는 별명을 얻었고 최근 시상식에서는 영광스러운 신인상도 받았습니다. 곧 새 앨범을 내고 또 다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빅히트 역시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음원과 음반, 공연, 컨텐츠, MD 등 여러 영역이 골고루 성장하였고 2019년 상반기에 이미 2018년 연간 매출과 맞먹는 수준인 총 2,00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영업이익도 391억 원으로 지난해 641억 원의 3분의 2 수준에 육박합니다. 지난 7월에는 전 세계 공연 투어의 매출 차트에서 빅히트가 월드 랭킹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빅히트 내부 조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년 만에 구성원이 4배 가까이 증가했고 하반기부터는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했던 멀티 레이블 체제로의 이행도 진행 중입니다. 빌리프랩을 설립하고 최근 소스 뮤직을 자회사로 편립했습니다. 사업 부문도 각 영역의 전문화 등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민희진님의 CBO 영입은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프로젝트로 빅히트가 소스뮤직과 함께 곧 글로벌 규모의 오디션을 개최합니다. 저 방시혁의 음악과 미니진 CBO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이 합쳐져 신인 걸그룹의 데뷔조 구성을 위해서 펼쳐질 플러스 글로벌 오디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매체를 통해 빅히트에 대한 크고 작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명 감사하고 기쁜 일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매출이나 M&A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빅히트가 그리는 더 큰 그림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빅히트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빅히트는 무엇을 하려는가? 그 부분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빅히트가 꿈꾸는 것은 음악 산업의 혁신입니다. 음악 산업을 혁신한다. 일견 모호하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혁신이 뭔지 생각해 볼까요? 혁신은 이미 존재하거나 존재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고객의 니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시스템을 개선해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빅히트는 음악 산업의 부가가치가 생성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일으켜 매출을 증대시키고 시장 규모를 확장시키며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구성원과 산업 종사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과 적극적인 IP 개발을 통해서 산업을 폭발시켰던 게임 산업과의 비교를 통해서 음악 산업의 현재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K-게임과 K-팝의 글로벌 시장 규모를 비교하면 K-팝은 K-게임의 위상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국내 음악 시장은 2017년 기준 9억 6,700만 달러,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였습니다. 국내 게임 시장은 100억 6,500만 달러 수준으로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였죠. 시장 규모에서 이미 10배나 차이가 나는 데다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작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음악 소비 시간과 게임 소비 시간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인의 하루 음악 소비 시간은 평균 1시간 18분, 하루 게임 소비 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음악과 게임에 거의 비슷한 시간을 투자하고 소비하는데 왜 시장 규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K-팝 컨텐츠의 규모와 감동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일까요? 빅히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음악 산업이 그 가치와 확장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누구도 음악 산업의 가치와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K-게임은 발전을 거듭해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CD를 통해 소비되던 게임 산업에 온라인과 모바일의 기술적 진보와 함께 IP 컨텐츠 개념이 결합되면서 게임의 캐릭터가 탄생하고 아이템의 상품화가 시작됐으며 이와 연관된 관련 사업 영역도 함께 급성장했습니다. 빅히트는 음악 산업 역시 이러한 혁신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빅히트가 바로 그 혁신을 이루어내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주체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는 이러한 혁신이 단순히 K-팝 시장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글로벌 게임 시장 역시 글로벌 음악 시장보다 그 규모가 3배 이상 더 큽니다.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는 빅히트는 세계적인 메이저 레이블로 성장함으로써 K-팝 음악 시장에서의 혁신 경험을 글로벌 음악 산업에 적용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디팩토 스탠다드, 사실상 표준으로 선언하는 글로벌 음악 시장 혁신의 프론티어가 될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희는 2가지 중요한 지점에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객 경험의 혁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밸류체인을 확장하고 그 위에 고객의 생태계를 구축해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고객 경험의 혁신에 대한 내용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문 대표 윤석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석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준입니다. 사업부문 대표로 취임한 뒤 공식 석상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빅히트 사업부문 대표로서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고객 경험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객 경험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대표적인 예로 공연 경험의 개선과 확장을 들고 싶습니다. K-팝 공연에 오는 많은 팬들은 비용을 들이고 큰 기대를 갖고 온다. 그런데 그 과정은 고통의 연속이다. 올 초 빅히트에서 인턴십을 했던 대학생분의 말인데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돌 공연장에서의 긴 기다림과 불편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평범한 팬 A를 가정해 볼까요? A는 공연장을 찾을 때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큰 배낭엔 응원봉과 슬로건, MD와 각종 물품, 양손에 물과 음료수, 간식거리가 들려있지요. 수백 수천 명의 A가 같은 모습으로 길게 줄을 섭니다. 오전부터 판매하는 한정판 MD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하염없는 기다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빅히트는 이런 불편함부터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시도로 지난 6월 방탄소년단 팬미팅 행사에서 온 오프라인을 믹스한 다양한 방법으로 공연 MD를 판매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선주문한 뒤 현장에서 수령받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해 집에서 택배로 받는 방법,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구매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분산시켰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공연 당일 MD 구매줄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불편함과 긴 기다림도 함께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대기 시스템 도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령 위치 확인이 된 구매자가 앱으로 MD를 주문하면 포장을 끝낸 후 찾아가라는 픽업 안내 메시지를 보내주는 서비스 같은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공연을 기다리는 동안 팬들이 보다 편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연장 인근에 휴게소를 마련해 의자와 그늘막을 설치하고 팬들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과 음료수, 간식은 미리 준비할 필요 없이 현장에 다양한 푸드트럭을 마련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근 방탄소년단 공연에 적용해 본 결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빅히트는 이 외에도 티켓 구매 시의 기다림과 불편함, 불공정함 역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6월 방탄소년단 팬미팅과 10월 서울 공연 때 도입한 공연 관람 추첨제를 앞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해외 투어로도 점차 확대해서 공연을 기다리시는 우리 팬분들의 경험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불편함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빅히트는 이와 더불어 고객 경험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도 지속할 것입니다. 방탄소년단 팬미팅 때 처음 선보인 플레이존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종 페스티벌과 체험 부스, 퀴즈쇼 등으로 이루어진 플레이존은 팬들이 공연을 기다리는 동안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 공연장을 재미와 즐거움 가득한 테마파크로 달바꿈시킨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례는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빅히트의 시도에 있어 첫 걸음을 내딛는 것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이를 모듈화 해 공연 상황에 맞춰 형태를 다양화하고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연 관람의 경험도 다변화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공연 관람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한 아티스트의 공연이 한 공연장에서 열리고 그곳에 입장한 팬들만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있죠. 빅히트는 미래의 공연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공연을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공연장 바로 옆 공원에서 가족, 친구들이 모여 피크닉을 즐기듯 공연을 관람하고, 어떤 사람은 극장에서 다른 팬들과 함께 응원하며 현장감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안방에서 휴대폰이나 PC를 통해 생생한 현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지만 동일하게 생동감 있고 즐겁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로써 아티스트와 전 세계 팬들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VR과 같은 새로운 경험을 지원하는 디바이스, 5G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까지 더해진다면 공연 관람의 현실감이 극대화되는 공연 경험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개선에서 나아가 혁신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으로 빅히트가 차차 이뤄나가고자 합니다. 공연 경험 확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또 있습니다. 이번엔 공연장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공연 당일을 중심으로 앞뒤 몇 주 동안 공연이 열리는 도시 이곳저곳에서 팝업 스토어와 전시회가 열리는 겁니다. 온 오프라인에 연계된 행사가 벌어지고 팬들이 그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콘서트를 테마로 하는 축제장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최근 방탄소년단의 스타디움 투어 동안 LA, 시카고, 뉴욕, 그리고 런던과 파리 5개 도시에서 일주일씩 팝업 스토어를 열어 1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방문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소통하던 팬들이 공연이 열리는 도시에 함께 모여 대형 LED 전광판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 소통하며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이렇게 한 도시에 공연이 열리고 그 도시에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며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 도시는 축제장이 됩니다. 오는 10월 방탄소년단의 파이널 콘서트 때에도 서울을 시작으로 해외 도시들과 온라인상에서 팝업 스토어가 열릴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 이상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화 행사의 개최는 또한 도시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실제 데이터로도 입증됐습니다. 지난 7월 고려대 경영대 편주연 교수 연구팀이 부산과 서울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팬미팅 4일간의 경제 효과를 분석해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부산 2일의 공연의 경제 효과가 약 1,300억 원, 서울 2일의 공연 경제 효과가 약 3,500억 원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는 부산의 모든 가정과 기업의 6일간 경제 활동을, 그리고 서울의 3일간 경제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경제 파급 효과의 규모는 단순히 공연장 주변에서 일어난 일만 보고 분석한 게 아닙니다.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했을 때 많은 팬들이 공연 티켓을 사고 현장에서 MD를 사고 인근에서 숙박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게 되면 지역 경제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추가 소비를 유발하며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 4일간의 공연으로 한국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가 4,81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이 금액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4개나 일굴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팬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A라는 팬이 B라는 도시에 공연을 보러 옵니다. A는 티켓을 구매하고 팝업 스토어를 방문하고 전시를 관람합니다. 이 도시에서 숙박을 하고 식사를 하고 도시 이곳저곳도 관광하겠죠. 이 말은 A가 아티스트의 공연을 즐기려면 교통, 숙박, 관광 등의 정보를 구하려는 노력 또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빅히트는 또 한 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는 없을까? 여기에 또 다른 혁신을 도입할 필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 음악 산업의 확장과 혁신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제 플랫폼에 대해 말씀해 주실 BNX 서우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NX 대표 서우석입니다. 재작년 겨울쯤이었을까요? 시영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주 탐사 계획을 짰으니 로켓을 만들어 달라. 시장도 준비돼 있고 전략도 다 짰는데 수단이 없다는 의미였죠. 그 어느 제품보다 혁신적인 로켓을 만들고 로켓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BNX의 구성원들은 지난 1년간 이 로켓을 만드는데 매달려 왔습니다. 어떤 로켓을 만들면 우리 팬들, 고객들의 경험을 혁신할 수 있을까? 저희는 팬 경험을 최우선에 두고 전방위적인 고민을 시작했고 오랜 기간 실험과 개선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지난 6월 런칭한 위버스입니다. 기존의 팬 커뮤니티, 팬 사이트들이 IT 회사가 만든 매스 플랫폼의 컨텐츠를 태운 형태였다면 위버스는 아티스트와 팬에 대해 가장 열심히 연구하는 회사가 개발한 서비스이자 플랫폼입니다. 처음부터 철저히 아티스트와 팬 중심으로 설계했고 이들이 서로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아티스트를 위한 전용 기능도 위버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UX 설계 단계부터 어떻게 하면 아티스트가 팬과 소통한다고 느낄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가령 RMC가 앱을 켜면 팬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형식이죠. 이렇듯 위버스가 추구하는 것은 엔터사가 팬카페를 관리하는 형식이 아닌 팬과 아티스트의 소통을 회사가 서포트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6월 위버스를 런칭하고 2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위버스는 팬과 아티스트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탄생한 서비스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숫자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난 6년간 기존 방탄소년단 팬카페에 모인 회원은 150만 명이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위버스에 가입한 회원 수는 200만 명입니다. 위버스는 기존 팬카페의 한계를 넘어 세계 각국의 팬분들께 아주 빠르게 아주 긍정적으로 다가갔고 지금은 전 세계 229개국에서 하루 8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버스의 미래를 빅히트의 멀티 레이블에 국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철학에 공감하는 다른 회사의 아티스트 분들과도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위버스는 팬과 아티스트의 소통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의 응원봉 아미밤이 기존의 응원 도구 기능을 넘어 음악을 들으면 위버스로 연동되며 마치 공연장에서처럼 반짝이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팬분들은 새로운 형태의 교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버스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확장해가는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컨텐츠, 유료 컨텐츠, 멤버십 전용 컨텐츠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하여
미디어 중심의 플랫폼이 아닌 아티스트와 팬의 소통을 돕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진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팬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아티스트에게는 팬과의 소통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BNX가 혁신하려는 고객 경험의 또 다른 중심축 위플리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설명드리면 아까 보신 위버스는 커뮤니티, 이제 말씀드릴 위플리는 커머스로 대표됩니다. 위버스와 위플리는 멤버십으로 연결돼 추후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머스 플랫폼인 위플리는 우리의 고객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같은 금액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개발됐습니다. 온오프라인 구매 경험 모두에서 말이죠. 팬들은 아티스트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음반을 사고 MD를 구매하며 공연을 관람하고 팬미팅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이 모든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개별 서비스를 통해야 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물건을 샀는지, 얼마에 구입했는지, 예약 판매하는 경우 언제 배송이 오는지조차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데이터를 살펴보면 위플리의 전신인 빅히트샵을 통해 총 142개국에서 구매가 이루어졌는데요. 많은 해외 팬들은 방탄소년단의 MD를 구매하는 과정이 어려워 강제 한정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온라인 접속 속도도 차이가 있는 데다가 배송비가 매우 크다는 부담에 망설였기 때문입니다. 위플리는 이러한 불평과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위플리 론칭 전후를 비교해 본다면 20%에 불과했던 특정 상품의 해외 구매율이 위플리에서 48.6%까지 상승했습니다. 해외 팬들의 구매가 쉬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플리는 어떤 상품이든 전 세계에 동시 배송이 가능하게 하고 주요 거점별로 배송비를 낮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일본과 미국에서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를 예측하여 비용 효율을 극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위플리를 통해 더 나은 멤버십 혜택을 제공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MD를 시간에 쫓기지 않고 편하게 누구보다 먼저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멤버십 혜택은 온라인에 한정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의 구매 경험으로도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여 가까운 미래에는 위버스와 위플리만 켜면 모든 게 가능한 음악 산업계의 원스톱 서비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버스와 위플리의 이러한 편리한 서비스는 공연 경험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연장을 방문한 팬은 티켓 따로, MD 따로, 이벤트 따로 모든 것을 각각 신청하고 구매해야 했습니다. 매번 신분을 확인하고 인증을 받고 줄을 서는 복잡한 과정이 수반됐죠. 근 시일 내 위버스와 위플리만 켜면 티켓 구매부터 티켓 구매자 확인, 공연장 이벤트 참여, MD 구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엔 멤버십 회원들만을 위한 휴식 공간, 쿠폰, 리워드 등을 통해 고객의 현장 경험을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 서비스 등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하여 공연 티켓부터 숙박, 현지 교통 이용에 대해 선택과 결제까지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협력사와 손을 잡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올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니 이를 통한 차별화된 경험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빅히트가 그리는 음악 산업 혁신, 그 중에서도 플랫폼을 통한 고객 경험의 혁신을 이뤄낼 것입니다.
위버스와 위플리가 그 철학적 가치만큼 훌륭한 서비스로 더 많은 분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시영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을 통해 음악 산업 혁신을 위한 첫 번째 미션인 고객 경험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은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을 위한 빅히트의 미션, 밸류 체인을 확장하고 그 위에 고객의 생태계를 구축해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현신 가득해 할 새로운 비즈니스로 빅히트는 브랜드 IP와 스토리텔링 IP 사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브랜드 IP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IP라는 용어에 대해 너무 잘 아시는 분들도 생소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을 뜻합니다. 빅히트가 그리는 IP 사업의 핵심은 아티스트를 통해 생성된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이를 영속적인 브랜드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빅히트는 사실 아티스트가 데뷔하기 전부터 브랜드의 확장에 대해 다양한 고민과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BT21이라는 새로운 브랜드 IP 사업 모델을 만들어냈고 음악 산업이 캐릭터 산업으로 확장된 가장 성공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캐릭터 비즈니스에서 빅히트라는 IP 홀더의 기획과 전략이 적중한 것이죠. 올해 상반기에는 방탄소년단의 브랜드 IP를 활용해 BTS 월드 게임과 마텔 인형을 출시해 팬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BTS 월드 게임은 글로벌 33개국 인기 순위 1위를 달성했으며 게임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마텔과 함께 개발한 패션돌은 어른들의 인형놀이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빅히트의 브랜드 IP 사업 영역은 음악 산업으로 한정되지 않고 라이센스, 캐릭터, 게임, 출판, 팝업 스토어 등으로 확장해서 팬들과 만날 기회를 이어갈 것입니다. 특히 카테고리별 대표 브랜드와 라이센스 콜라보를 통해서 럭셔리부터 대중적인 제품까지 다양한 IP 기반의 MD를 생산해서 불법 MD가 없어도 누구나 원한다면 모든 종류의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악과 아티스트의 브랜드를 소비재 산업, 컨텐츠 산업, 디지털 산업, 오프라인 공간 산업으로 확장하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빅히트가 추구하는 브랜드 IP 사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팬, 즉 소비자의 니즈를 늘 항상 연구하는 빅히트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다시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를 엮어냄으로써 브랜드 IP 사업의 성공 방정식을 만들 것입니다. 기존에 무엇이 있던 그 이상의 더 큰 가치를 만드는 것, 그것이 빅히트의 미래 성장 사업, 브랜드 IP 사업의 핵심입니다. 혁신을 위한 빅히트의 또 다른 비즈니스 영역은 스토리텔링 IP에 기반합니다. 어떤 캐릭터에 대한 설정과 시간적, 공간적, 사상적 배경을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이야기가 있는 서사 구조로 표현한 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말합니다. 빅히트의 세계관은 빅히트의 아티스트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역시 비유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7소년이 성장하면서 겪는 각각의 상처와 방황의 기억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그려서 전 세계 젊은이들의 지지를 얻었는데요. 아티스트로의 방탄소년단 외에도 그들의 세계관도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소설 화양연화 더 노트는 올해 초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가지 버전으로 출시되며 위플리를 통해서만 20만 권 가까이 판매돼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현재는 스페인어 버전을 추가 출간해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네이버 웹툰도 국내뿐 아니라 북미와 일본,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만 3천만 뷰를 기록하며 국내 웹툰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역시 그들만의 세계관인 TU가 존재하며 그 이야기 일부는 뮤직비디오 별의 낮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빅히트는 우리의 스토리텔링 IP를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웹툰은 물론 소설, 게임, 애니메이션, 코믹북, 드라마, 풀 3D 그래픽 영화 등 다양한 장르로 확대해 트랜스미디어를 실현하고 팬과 대중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수한 작가들과 함께 풍성한 시나리오를 기획 개발하고 그 이야기에 가장 적합한 미디어를 통해서 스토리텔링 IP의 스토리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멀티 레이블의 아티스트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스토리텔링을 적용해 갈 것입니다. 현재 빅히트는 2020년 하반기 런칭을 목표로 국내 유명 드라마 제작사와 함께 방탄소년단 세계관에 기반한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관에서 7소년이 처음 만났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담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살짝 말씀드리자면 넷마블과 함께 방탄소년단 스토리텔링 IP를 활용한 신작 게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개념 장르로 선보일 이번 신작을 통해 감성적인 아트로 재탄생한 방탄소년단의 세계관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컨셉 아트 영상 감상하실까요? When all our trials seem to be over, despair always awaits us. A new contract, and fate shrouded in pitch darkness. Who is to be saved? Where is the map of the soul to open the future? 보신 것처럼 빅히트의 멀티레이블에 소속된 아티스트를 영속적으로 살아 숨쉬는 스토리텔링 IP의 캐릭터로 재생산하고 스토리텔링 IP와 팬들이 연결돼 그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빅히트만의 스토리텔링 IP 사업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빅히트가 어떻게 음악 산업을 혁신하고자 하는지 보셨습니다.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영역의 경계 없이 사업 모델을 확장하고 질 높은 컨텐츠를 제작해 최종적으로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고 산업을 혁신해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조직의 시스템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빅히트는 다양한 조직 구조의 변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며 이런 변화들은 음악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현실화시키는데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업이 아닌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빅히트는 음악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음악 산업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지 않고 지킬 것입니다. 질 높은 컨텐츠 제작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 방탄소년단이 장기 휴가를 떠났습니다. 창작자로서, 아티스트로서 다음 단계를 설계하고 비전을 그리며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죠. 빅히트도 이들이 그리는 비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빅히트의 시점은 항상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비전은 비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화시키고 그걸 넘어설 때 비전으로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빅히트는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